2020년 7월 4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방송을 좀 휴일에 집에 있으면서 보니까 검찰 개혁 문제, 주의권 발동, 추미애 장관의 그거하고 남북 교류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개각 문제를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구나. 국민들이 크게 오해를 하겠구나, 오판을 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주제는 그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남북교류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겁니다. 이게 어떤 정보 판단을 제대로 해야 정책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정부가 이 잘못된 정책을 그냥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국민들은 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부가 휘청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휘청하는 건 큰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평을 하는 겁니다. 7월 4일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부상이 한 담화를 한번 좀 보십시오. 미북 정상회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미 대화를 저들이 정치적 위기를 다루어 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최선희가 이렇게 미북 정상회담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아직도 협상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장기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 계산표를 짜놓고 있다. 그 누구의 국내 정치 일정과 같은 외부적 변수에 따라 우리 국가의 정책이 조절,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최선희 부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조미 수대 회담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미국 집권층이 공감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라고 해놓은 다음에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무슨 10월의 뜻밖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우리의 비핵화 조치를 조건부적인 제재 완화와 바꿔먹을 수 있다고 보는 공상가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공상가라는 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겁니다. 뜻밖의 선물은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에 트럼프가 북한하고 만날 수 정상회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측을 조금 이제 볼턴이 인터뷰에서 한 건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희는 나는 사소한 오판이나 헛디딤도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조미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순회 회담설이 여론화되고 있는 데 대하여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최선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북한과 미국의 속내를 어떻게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나요? 네, 이게 우리 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의 속내는 우리가 아니까 그 고민을 하는데 그걸 아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속내부터 아는 방법이 무엇인지 뭐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뭐 정보기관이라고 외교부라고 뭐 저보다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알겠지만 방법은 비슷할 겁니다. 미국의 속내를 아는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 볼턴이 The Room Where It Happened라는 자기 회고록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백악관에서 벌어진 봉숭아 학당 같은 갈등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미국의 속내가 어떤지, 백악관의 속내가 어떤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볼턴 회고록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어요. 동아일보 김승덕 대기자는 볼턴이 대한민국을 구했다. 볼턴 회고록에 나오는 대한민국 관련 부분을 보니까 볼턴이 대한민국을 절처제명 위기에서 구했네 이런 논평을 했고요. 조선일보는 또 볼턴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볼턴이 미국 공화당의 의지를 트럼프는 순수 공화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도전할 때는 무소속이었고 이번에 이제 도전할 때 공화당에 가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에게 공화당 의지를 투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인터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지일보하고 고발뉴스 같은 데에서는 전혀 다른 시다발이냐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이 양쪽의 다른 시각 중에 어느 한쪽이 옳거나 아니면 둘 다 틀렸다고 봅니다. 둘 다 옳을 수는 없는 거고요. 어느 한쪽이 옳거나 둘 다 틀렸다. 그래서 늘 궁금한 게
어느 게 좀 더 진실에 가까운 거냐라는 게 제 의문점입니다. 이럴 때는요,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볼턴 회고록을 읽고 판단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시각을 알려면 최선희 담화가처럼 북한에서 직접 나온 원문을 읽으면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타인들이 해주는 걸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휘둘리게 되고 오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거든요. 제가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원하는 걸 알면요, 직원들이 그쪽으로 아주 입맛에 맞는 보고들을 잘 해주더라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최고 판단자가 대리급 직원들이 만든 초안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 대리급 시키는 사람들은 과장이나 부장들이죠. 그래서 경영자들을 갖고 노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 문정인 특보가 그 국회 오늘 세미나에서 그랬죠. 나쁜 사람은 볼턴이고 추한 사람은 아베고 괜찮은 사람은 트럼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문 특보의 이러한 판단이 볼턴과 미국 일본 지도자 트럼프와 아베에 대한 선입관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봅니다. 문정인 특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죠. 네. 근데 이분이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따라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또 미국 사람들하고 가서 막 말싸움도 하고 이런 문정인 특보의 의견에 많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입관을 갖는다는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내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 나쁜 사람 볼턴, 추한 사람 아베, 괜찮은 사람 트럼프. 이런 이해에 토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근거가 있냐고요? 제가 문정인 특보나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발견한 겁니다. 네. 문정부는 남북 교류를 뚫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또 그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안보부처 장관 개각에서. 근데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거의 모든 걸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남북 교류라도 뚫어야 한다는, 왜냐 한번 성공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절박성을 가진 것 같아요. 이러한 필요성과 절박성이 결합되면요, 이게 또 아까 선입견에 의해서 또 오판을 하게 되면 결정적인 실패를 갖고 옵니다. 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볼턴 회고로 돌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을 해놨고 저도 조금 봤는데 그걸 읽어보게 되면 백악관은 봉숭아 학당이에요. 뭐 서로 의견이 다르고 난리 부르습니다. 정치적인 이익만 노리는 트럼프가 나타나고요. 고집스러운 볼턴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그랬지만 하노이에서는 뜻밖에도 트럼프는 볼턴의 의견대로 갔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네,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그렇게 싸우고 서로 싫어하고 하는데 왜 볼턴 의견을 따랐을까요? 이거는요, 각자가 자기 맡은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역할을 하기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계급이 높은 대통령이니까 넌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게 트럼프라면 그거는 그렇지만 내가 이거 하려고 왔기 때문에 이건 내 역할이야, 내 말 들어 라는 게 볼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봉숭아 학당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받아들여서 하노이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우리나라 청와대는요, 제가 쭉 지켜보면 일사불란하고 상명하고 하복입니다. 근데 정책은 실패가 많아요. 미국은 하노이 더러 실패를 해도 하노이 노딜로 한 큐에 만회하는데 우린 계속 꾸역꾸역 갑니다. 백악관은 요란합니다. 근데 성공적인 정책이 많아요. 청와대는 토론이 없어요. 그리고 청와대는 대한민국은 세계를 움직일 만한 나라가 못 됩니다. 미국과 북한은 우리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근데 백악관은 요란하지만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각자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그 토론 중에서 괜찮은 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판단을 하게 되고 또 미국은 우리와 달리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철을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의도한 대로 갑니다. 우리는 의도한 대로 못 갑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미국과 같은 방법을 쓰겠다는 게 이번 안보장관 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패로 간다는 겁니다. 최선희의 담화를 보게 되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그 뭐 일말에 실패도 하면 안 된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상당히 노력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사소한 오판이나 헛디딤도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최선희 담화. 이걸 보게 되면 조선노동당 본청
정부에서는 세계 정세를 바라보기 위해서 심각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걸 뜻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백악관과 조선노동당은요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나중에 결정된 걸 할 때는 일사불란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숙고하고 토론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그게 원사이드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과 일본도 보게 되면 세계 정세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게 없습니다. 일본이 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이걸 일본이 만들었죠. 그걸 제가 한 논문으로 쭉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해보니까 2006년부터 시작돼서 한 10몇 년에 걸쳐 만들어 온 거거든요. 현실과 대응하고 바꾸고 대응하고 바꾸고 여러 부처가 돌려보면서 처음엔 전략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흘러오는 건데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변화와 시대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미일이 공동 국가 전략으로 외교 전략을 정했죠. 근데 이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신남방 정책은 정말 허접합니다. 신북방 정책도 제가 봤는데 정말 허접합니다. 트럼프는요, 자기 대선 직전까지 미북 정상회담 없다고 이미 공언했습니다. 북한 역시 19년 6월 달에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미북 관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쏘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두세 개의 항모전단을 동아시아에 배치해서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죠.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대립과 대화를 주도해온 거는요, 우리가 아닙니다. 북한과 미국이었습니다. 자주 국방을 외쳐온 건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이 스스로 북한에 어떤 액션을 취한 거는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 당해가지고 DMZ 포격할 때 정도밖에 없어요. 네. 남북교를 외치는 문정부를 무색하게 지금 미국은 3개 항군 전단을 배치해놓고 또 상당한 정찰 자산과 타격 자산을 전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북한이 봤을 때 미군이 전개한 무기를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하자는 걸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주먹 보고 제 태도를 결정합니다. 근데 문 대통령 할 수 있다고,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오판이죠. 미국이 우리한테 따라오지 않는데 그걸 자꾸 따라오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오판이란 겁니다. 힘도 없으면서. 지금 북한도 군사적 대응을 하고 싶은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갈 뿐이지. 그런데 개각을 통해서 남북교류로 미국 회담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전형적인 외도독 의지입니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데 꼬리를 잡고 개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발상이라는 얘기예요. 현실상 없는 판단이라는 얘기죠.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오판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8년 5월 달에 통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중재력이 빛났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김정은이가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이 회동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18년 4월 판문점과 그해 9월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는데 이거를 문 대통령이 뭐 평창 올림픽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열렸다는 게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전략적으로 응해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오판하면 안 돼요. 이걸 치적으로 내세우니까 잘못이라는 겁니다. 청와대의 일사불란함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지금 싸움에서도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수처를 만들고 자기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총수를 흔들고 있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 근데 추 장관은 친문도 아니고 친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런 역할을 한다는 거는 자기 뜻과 관계없이 하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랍니다. 왜 장관이 이렇게 청와대 시키는 대로 합니까? 왜 정치적인 그런 것만 따라가죠?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왜 아바타가 하냐 말이야. 대리인 역할을 하냐. 근데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그전에 디시전 포인트라고 결정의 순간들인가 아들 부시 대통령 자서전을 보니까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미국은 고문 못하게 돼 있잖아요. 탈레반 잡아와서 정보 빼기 위해서 고문하라는 그거에 서명을 해줍니다. 자기 책에 나와요.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알았습니다. 아니까 이거 추가로 못하겠다고 대듭니다.
그 사표까지 내고 그래서 나가길래 차관 보고 하니까 차관도 못 하겠다고 합니다. 딱 자기가 주에 대한 업무를 딱 지키는 게 미국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미애 장관님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일어났었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해군 출신의 윤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육군을 통제하려고 그랬습니다. 통수권을 잘한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이. 근데 남재현 육군총장이 대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뜻을 관철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가요, 육군이 가장 강력하니까 육군을 무단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지배하기 위해서 내가 통수권자니까 내가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적법하게 온 육군 인사를 막 바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재현 총장이 그건 그렇지가 않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육군에게 부여된 권리다 하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통수권자인데 네가 뭐야 그러니까 통수권자로 해서 모든 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에게 위임돼 있고 군정권은 총장, 군령권은 의장이 위임돼 있고 인사권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따지니까 변호사인 노 대통령이 알아듣고 이거 싸움 나면 내가 지겠구나 하고 오케이 하고 받아줍니다. 그와 똑같은 게 지금 추미애 장관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인데도 지금 저걸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남재준 총장보다 훨씬 더 법률 전문가가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일 겁니다.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중지를 모으고 있죠. 네. 남재준 총장도 그때 참모회의에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걸로 이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저런 식으로 지휘권 발동해서는 이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실패하는 순간에 청와대의 상명하복과 일사불란은 무너지고 이 정부의 레임덕만 노출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 고문은 추법무, 침 쏘고 죽은 벌이 될 것이냐 이런 논설을 썼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미 많은 약점을 노출하고 있어요. 레임덕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레임덕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국정원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단 것도 국내 정치 행위로 봐서 처벌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남북 교류라는 업무에 서훈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이 대거 투입된 거는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국정원이 뭐뭐뭐 하도록 국정원법에 규정해 놓고 그거 아닌 행동을 왜 의무 없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했습니까? 그리고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이 임명한 것도 똑같이 국정원법이 없는 행동을 하라고 지금 임명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돈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자 됩니다. 검찰 지휘도 국정원 돈도 실패하게 되면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겁니까? 볼턴이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놓고 스키초프레니아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발음을 못해갖고 이제 애먹었는데 많은 분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키초프레니아. 우리말로는 정신분열증인데 이게 너무 심해서 우리 언론들은 조현증이라고 번역했죠. 이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스키초프레니아라고 한 데 대해서 볼턴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그의 통일과 비핵화 정책에 대한 거다. 그 사람은 그걸 그의 두 조각으로 쪼개진 대북 정책에 대한 논평이다. 비핵화가 우선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시각이다. 진정한 비핵화가 없다면 한국의 통일도 없다. 내 생각에 김정은은 수년간 각본에 따라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만약 북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완전히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북한의 이간질로 한미 동맹의 분열이 더 크게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없으면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이 볼턴의 판단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걸 스키초프레니아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은요, 통일이 아니에요. 남북 교류일 뿐이에요. 남북 교류를 잘하려면 통일이 안 됩니다. 서로의 독립을 인정해야 됩니다. 분단이 영원히 되는 거죠. 통일이 멀어지는 거죠. 남북 교류가 잦아지면 북한은 도를 보니까 오히려 핵을 개발시키죠. 비핵화가 멀어지죠. 근데 이렇게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으니 스키초프레니아로 했다는 겁니다. 그 문 대통령이 억지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청와대는 이걸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려고 해요. 바로 이런 거는요, 잘못된 판단 하나만 알아듣고 있다는 선택적 퍼셉션, selective perception, 선택적 인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확증 편향, 컨포메이션 바이어스에 걸려 있는 거죠. 이건 아주 비문지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실수를 많이 바로잡기 위해서 토론하는데 토론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정보학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위시풀 띵킹에 소망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걸 단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룹 띵크, 집단 사고에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전신붕성학적으로 가게 되면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정 생각이나 이념에 사로잡혀 현실을 오인하게 되면은 그게 스키조프레니아거든요. 국가 위기를 갖고 옵니다. 잡탕인 백악관은 잡탕들이 제 역할을 하기에 건강할 수 있지만 청와대는 순혈주의이기 때문에 한 방에 갑니다. 조선노동당 본부청사는 자기네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숙고와 숙고를 거듭해 전략을 짜는데 이건 숙고 없이 일사불란하게 가니까 청와대는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착각과 백악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이념에 젖어 있는 청와대, 그래서 문재인 독재는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께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한테 최선희가 이번에 한 담화를 다시 읽어볼 걸 요청드립니다. 요 대목입니다. 나는 사소한 오판이나 헛디딤도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바로 이거 사소한 오판이나 헛디딤 이 치명적인 후과를 초래한다. 이거 청와대도 명심하십시오. 북한도 이렇게 숙고하는데 정의용과 서훈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걸 서훈과 박지원으로 바꿔서 반드시 해내겠다는 건 이건 똥꼬집이거든요. 오판이 시작입니다. 남북교류는 북한이 우리를 이용할 때만 성공했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문 대통령은 미스퍼셉션이란 덫에 걸려 있습니다. 볼트를 잘못 끼웠으면 그걸 풀어서 똑바로 다른 데 꽂아야 돼, 정확한 데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잘못된 걸 더 세게 조이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키조프레니아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 미스퍼셉션, 셀렉티브 퍼셉션, 컨퍼머티브 바이어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청와대도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귀를 열고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